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여의도 이슈 가장 시끌시끌했던 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같기도 한데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편향성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기 대선 당시에 이른바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직전에 조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죠. 사실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반이재명 인사라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당시 한 유튜브 채널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며칠 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의혹을 거론하면서 의원실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있다. 그리고 녹취 파일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이른바 지기현 판사 접대 논란 등에 묻히면서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한번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겁니다. 범여권은 이 의혹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상이다. 또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한다.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법원장 향한 공세가 법여권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더 클 것 같은데 일단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했네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니까 조 대법원장 지난 수요일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송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요약하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바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다만 논란의 파급에 비해 내놓은 입장문이 좀 짧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그럼 한 전 총리와 만나기는 했는데 다른 주제로 대화를 했다는 거냐 아니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따로 가진 건 사실이냐 이런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일부 판사들이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 대법원장 측이 어제 다시 한번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의 친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유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예. 결국 이 제보의 신빙성이 이제 핵심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입장 차이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국민의힘은 이 제보의 신빙성부터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확보했다는 그 제보자의 녹취 파일이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만든 음성 파일이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즉 제보자의 육성도 아니고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도 아닌데 이거를 마치 조 대법원장 의혹의 핵심 증거처럼 제시한 건 악의적인 선동이라는 주장인 거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설 정보지 정치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미 그 순간
정치적 편향성은 증명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법원장의 자격이 이미 그 판결을 통해서 상실됐다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즉 조 대법원장의 비위나 일탈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공에 나서는 건 좀 꺼리는 모양새도 읽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주당 한 의원과 통화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서영교 의원 뭐 추가 증거 갖고 있는 거 있대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네.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민주당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추가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그 파장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사법신뢰 회복의 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일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그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다. 입법을 통한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에게 한 기자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이후 강 대변인이 밝힌 이 공감이란 표현을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자 곧바로 강 대변인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오독이었다면서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감에 대한 그 원칙적 공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속기록에서 이 원칙적인 공감이란 발언 자체가 삭제되면서 논란을 예.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를 대통령실이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개혁과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깊은 고민이 읽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 논란이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서초동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를 출입하다가 이제 법조를 출입하게 된 기자들 말에 따르면 네. 여기가 법원인지 아니면 절간인지 모르겠다. 예, 국회가 시장이면 법원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평소에도 말을 아끼는 판사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과 같은 논란에서도 집단적인 반발이나 반응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에 따르면 판사사의 전반에서는 대법원장 중도 사퇴 요구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서 대법원장까지 중도 사퇴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권력 서열론 이거 두고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도 비판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애둘러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법원 내부의 이 불안과 반성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별개로 사법개혁 둘러싼 논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네요.
네, 국민의힘 21일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에 5년 8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여대 야소 구도 속에서 이 원내 투쟁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주도하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이 수적 열세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담벼락 안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장외로 나가서 민심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고심 끝에 그럼 장외투쟁 전선 이끌어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후문인데요. 또 최근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야당 탄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 앞으로 의회 아닌 광장의 무대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회 장소를 처음 하는 곳이 대구입니다. 아무래도 뭐 보수의 심장이라서 대구로 잡았을까요? 네, 취재에 따르면 첫 집회 장소 어디로 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 경합 지역이죠. 부산부터 서울 그리고 충청, 강원 다양한 지역이 거론됐는데요. 결국 야당이 선택한 지역은 보수세가 가장 강한 대구였습니다. 축구나 야구로 치면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홈구장이나 다름없죠. 그만큼 열렬한 당원, 지지층이 모여있는 지역인데요. 이 대구를 거점 삼아서 다소 침체된 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또 이 응원을 발판 삼아서 의원들의 사기, 투쟁의 열기 고조시키겠다는 셈법으로 읽힙니다. 예. 국민의힘은 대구에 당원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모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가 말하기를 장외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우리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단합대회의 성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 일강에서는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충청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투쟁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인데요. 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 대구 규탄대회 이후에는 장외 집회 계속 이어갈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 집회의 성과 그리고 내부 평가 이어진 뒤에 향후 장외 투쟁 계획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대규모 장외 투쟁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여론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외투쟁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꼽힙니다. 득을 먼저 보자면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당원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수만 명이 결집할 수 있거든요. 원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제1야당의 존재감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당원과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그간 단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진한 대여 투쟁에 대한 불만 일부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결집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칫하면 아스팔트 정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중도층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당 지도부도 극우 이미지와는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앙당이 당협위원회 규탄대회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당협 표시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네. 집회에 휴대할 수 있는 피켓 구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이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금지하려는 족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만 현장에서 과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걱정된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전당대회처럼 일부 당원들이 윤어게인 외칠 때 당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이들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아무리 통제를 해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법이니까요.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때 갈라졌던 당내 목소리 이번 기회에 한번 봉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같이 투쟁하고 호흡하고 또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종의 전우애를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다만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는 최대한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표결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토론하고 설명하는 게 의회 정당의 본분이라는 지적이죠. 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추석 후 국정감사에 집중할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에 한 초선 의원을 만났는데 마치 중간고사 앞두고 운동회 하는 것 같다. 상임위 이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예.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까지 알아볼까요? 우선 협치를 자신했던 대통령실로서는 호재는 분명 아닙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이번 장외투쟁 계획을 내놓으면서 했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난 16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통령의 탄핵안을 법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또 장동혁 대표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네.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거리 정치를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이것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가 국회를 넘어서 거리와 광장에서도 재치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전국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